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최근에 자꾸 뭐 장 끝나고 뭐 개인적인 일정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카페 글이라든지 영상이 띄엄띄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점점 이렇게 돼 가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이런 건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고 어 최근에 미국의 PPI가 발표되었을 때는 오히려 시장이 시가 갭을 들고 나서 뭐 약간 계단식 하락식으로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마감이 되었었는데, 그날은 아무래도 그런 거죠. CPI를 앞두고 양호하게 발표된 PPI 결과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밀렸다면, 전일 미국의 CPI 발표는 사실 기본적인 CPI는 그냥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근원 CPI, 근원 물가 지수는 시장 대비해서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연속적인 우려감이 없어서 그런지, 혹은 미국 채권 금리가 많이 내려와서 그런 건지, 아무튼 굉장히 미국 시장이 어제 강하게 반등을 했고, 엔비디아라든지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아마도 오늘 발표되었던 TSMC의 호실적을 이미 예상한 상태에서 나왔던 상승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아침에 장 시작부터 SK 하이닉스의 높은 갭 상승과 더불어서 종가까지 끌어올리고 시간 외에 2% 상승을 마감하게 만든 원동력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3시 넘어서 TSMC 실적 발표가 나올 때 사실 에이즐란드랑 프리장에서 TSMC 흐름을 보면서 실적 발표하고 약간 밀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시 끄집어 올리면서 애프터마켓에서 4%가량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종목군들을 주가를 끌어올렸을 것이고, 내일 아마도 시가 갭 상승을 만들어 줄 건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항상 그렇죠. 일부 선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가 오늘 시장을 반등시킨 거는 어찌됐든 최근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CPI 발표를 앞두고 어제 급락시켜 놓고, 오늘은 채권금리 하락을 했다라는 이유로 다시 제약바이오를 급등시키는 모습이라, 그냥 수급적으로 이런 흐름만 계속 시장에 반복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 시장 보면 굉장히 강하다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물론 지수적으로 보면은 뭐 하루 이틀 올랐다가 또 지수는 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지수의 상승폭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개별 종목군들로 보면은 뭐 로봇 같은 경우 저점 대비해서 200% 이상 올라온 종목도 있고, 뭐 조선업 쪽은 말할 것도 없이 매우 강력한 흐름이기 때문에 조선은 계속 지켜보고 기회가 될 때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지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저도 조선주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국조선해하고 현대오션을 현대중공업은 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전에 하나오션 매수했다가 좀 싸게 팔아버리면서 지금의 랠리는 좀 못 끌고 가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을 엊그저께 잡아놓고 지금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조선 업종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고요. 트럼프 취임 전까지 쭉 끌고 올릴지, 혹은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1년의 이런 기대감들을 받고 올라왔던 섹터가 밀릴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둬야 될 것 같은데요. 좌우지간 저점에서 잡은 물량들은 그냥 쭉 끌고 가볼 생각이고, 위에서 잡은 물량들은 당연히 올라가게 되면 매도를 치고 또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주식이라는 게 밑도 끝도 없이 끝까지 올라갈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하고 봐야 되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불과 3일? 오늘 자고 일어나면 이제 3일 남았죠.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가 바로 트럼프 취임이기 때문에 이런 그간의 트럼프 트레이드가 연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취임 이후에 뭐 새 판이 짜질지 그때 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고, 들어가기에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죠. 오늘 양시장 다 상승 종목수가 월등히 많은 상태에서 양호하게 마감이 되었고요. 시가캡 들고 나서 코스닥은 꾸준히 상승,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2%대까지 올랐다가 빠지고 올랐다가 빠지고 하는 변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지수는 그렇게 강하지는 못한 흐름 속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1% 이상 지수가 상승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간 것도 있죠. 오랜만에 오늘 양시장에서 1조는 좀 안되는 수준에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강하게 좀 들어온 것은 고무적이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PPI 발표 때는 미증시 캡도 죽더니 CPI 부합 근원은 상승 둔화로 사실 특별하지 않았지만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하는 미증시, 아마도 TSMC 실적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올라왔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TSMC 컨콜에서 핵심만 말하면 24년도 AI 반도체 실적이 3배가 늘었다라고 합니다. 25년도에는 2배가 상승할 전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레거시 메모리는 글쎄 잘 모르겠다, 그러나 HBM은 고속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코멘트가 이 컨콜에서 나오면서 SK 하이닉스 주가를 종가에 한 번 더 끄집어 올리고 시간 외에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준 요인이 되었다. 저항이 22만원에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22만원 선에서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보여주고요. 최근 시장을 보고 있으면 정말 각 섹터의 대장급 종목군들은 매우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조정도 없이 가는 모습입니다. 시장 지수는 그만큼 못 가지만 종목별 장세가 매우 강력한 시장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고, 특히 산업적으로 볼 때 조선, 전력인프라 그리고 로봇 섹터가 매우 견조하고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항상 이렇게 쉼없이 올라갈 때는요, 3일선이든 5일선이든 타고 갑니다. 종목이 주가의 끝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타고 가는 이평선이 꺾일 때 단기 조정이 세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많이 올랐을 때는 그 점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매일 시장에 새로운 재료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종목들이 튀고 있다라는 거죠. 전일은 틱톡과 엔비디아, MS 발 양자가 재료를 줬다면,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MS와 일론 머스크와 함께 AI 보안에 대한 논의를 한다라는 이슈가 보안 섹터를 강하게 상한가로 만들었는데요. 연속성은 하루 이틀이면 끝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내일 오전에 대장주만 좀 더 추가 상승 나오는 걸로 일단 생각이 들고요. 자, 트럼프 취임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다수의 행정명령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2차 전지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대신 대주전자 재료는 좀 조정시 봐볼만 합니다. 왜? 테슬라의 신규 응급제 공급사로 확정이 됐고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도 한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풍력은 못하게 하겠다라고 트럼프가 말을 했죠. 정말 싫어한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풍력은 아니고, 태양광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트럼프가 아주 나이스한 에너지원이다 라는 발언에 중국에 대한 규제, 그리고 세계 2위 태양광 제조 국가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관련해서 종목군도 오늘 좀 세게 올라온 것 같고, 조선은 협력을 바란다 라고 말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올라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야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부분인데, 주가가 이 실적을 매우 앞서가게 되면 주가라는 것은 다시 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거고요. 트럼프가 그간 계속 취임하면 우크라이나 바로 종전시키겠다라고 계속 말을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액션이 나올 부분이 외교적인 부분에서는 이 푸틴이나 젤란스키와 회담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존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SY 스틸텍이라든지 전진건설이라든지 종목군들이 있었다면, 오늘 대동이 실적으로 이 우크라이나에 트랙터를 공급하면서 거래 대금을 상당히 키운 장대 양봉이 출현을 했는데요. 눌림 보면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보면 여러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엔터도 JYP 들고 있고, 화장품도 좋아요. 실리콘2 눌림에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아 정말. 또 안 좋은 쪽은 계속 안 좋은데, 지금의 시장의 느낌은 물려있는 종목군들 그냥 참 버티고 있어도 어찌됐든 살려주는 시장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비관적인 생각보다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종목군들 막 급등할 때 추격보다도 이 눌림의 정도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종목군들을 보면 수익 날 기회가 많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시간 외에 그리고 오늘도 전력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내일 관련된 전력 종목군들 흐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유리기판 쪽도 계속 종목군들이 좋은데요. 많이 조정을 받으면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유리기판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아무튼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일이 여기다 다 적지는 않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수는 패스하고 종목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시가 갭이 상당히 높게 떠가지고 5% 상당히 높게 뜨네 하고 했는데, TSMC 실적에 대한 부분을 이미 선 반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22만원 여기 보면 갭이 강하게 존재하죠. 21만 4천원하고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게 되면 22만원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가가 출발해서 쭉 올려치면 여기서 아무튼 조정을 받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봉 마감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종목군들은 사실 올라와도 SK하이닉스만큼은 못 올라오죠. 그래서 원래 사실은 그 전에 SK하이닉스가 좀 조정을 받고 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았는데, 11선에서 3일 연속 반등의 시간에까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얘는 버스는 놓쳤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반도체 이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단계 뭐 딱히 들어갈 만한 반도체는 지금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근에 조선주가 매우 세죠.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월봉 기준에서 일단 뭐 단기적으로 보면 저항이 뭐 옛날에 저항이기 때문에 이게 뭐 진짜 저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 이 음봉의 시작점 6만원, 그 다음에 52,800원 정도 눈에 보이는데요. 여기서 뚫면 한 6만원 트라이 하고, 저점 3만원이니까 이번에 저점이 3만원이니까 여기가 최근 직전 저점이 아마 3만원일 거예요. 3만원이니까 2배 만들던지, 여기서 25% 올라가면은 2배잖아요 25% 10 몇 프로 올라가면 2배이기 때문에 저점 대비 100%를 2달 만에 올려가지고 저항 맞고 빠지던지, 아니면 중간에 좀 올랐다가 조정 받고 또 올라가던지,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겠냐 하나오션에서 생각이 듭니다. 좌우지간 대형주가 3일선 타고 지금 급격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5일선도 한번 타고 지금 계속 올라가서 장대 양봉 여기서 나온 상태에 슈팅 나와버리면 단기 고점이 일단은 1차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삼성중공 업도 엊그저께 개미 털기를 한 이후에 강한 거래대금 5천억 동반한 거래대금과 함께 돌파가 좀 나왔는데요. 단기간에 얘도 장기 박스권을 이제 뚫어내서 좀 올라가는 상승의 힘이 지속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14,000원 언저리까지는 일단은 생각을 하고 좀 보는데, 이 정도 가면 또 저항 맞지 않을까 싶고요. 얘는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선기자재 중에 하나 엔진이라든지 최근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단기 조정을 보이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선도주라고 하죠. 그러면 조정이 깊으면 강한 종목군들은 지금 11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어서 이런 11선 구간에서 지지가 되는지 이것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1등 종목군들 성광밴드 여기도 1등이죠. 1등 11선 타고 가는 종목군들이 만약에 밀렸을 때 흐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기자재는 대장주 위주에서 체크하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하이젠 RNM이 정말 가파른 상승을 보이는데요. 오늘도 뭐 리포트가 하나 나와서 그런지 장중에 20%까지 또 상승을 좀 보입니다. 굉장히 쉬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이평선 깨지면은 11선 근처까지 확 밀렸다가 갈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눌림 본다면은 11선 근처를 봐야 될 것 같고, 하이젠 RNM은 좀 조정이 나와야 되고, 로보티즈가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들 앞에, 저는 이거는 눌림은 강하게 눌리면은 눌림으로 볼 생각인데, 눌림이 안 나온다면 이 윗구간을 강한 거래대금 동반해서 돌파가 나온다면 한 번쯤 대응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강한 거래대금이 나왔는데 이 윗꼬리를
힘으로 뚫어 올리는 프로그램과 함께 올라오면은 이 위를 트라이하러 갈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하이젠 RNM하고 로보티즈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쌀 이유가 있을까라는 고민도 좀 많이 듭니다. 그 정도로 좋게 좀 보이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어제는 양자 쪽이 매우 셌죠. 한국첨단 소재가 오늘 유상증자 물량이 950만 주가 상장이 되는 날인데, 와, 어제 상한가 들어갈 때도 사실 얘는 상따를 못 하겠더라고요. 불안해서. 근데 이 물량을 다 소화하고 가는 모습, 그리고 물량도 시장에 튀어나오지도 않는 흐름이라 그냥 와, 세구나 그런 생각뿐이 안 들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밀렸다가 뭐 지금 저점 대비해서 한 60% 70% 가까이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런 종목군들은 한 번에 절대 안 죽을 것 같아요. 한 번에 절대 안 죽을 것 같다 싶네요. 이렇게 올랐다 뺐다 또 올랐다, 뭐 이런 형태로 가지 않겠냐. 한국첨단 소재는 이유를 불문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유를 불문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자, 뭘 볼라 했지? 유리기판 쪽도 지금 SKC가 굉장히 강한 흐름인데요. 항상 이런 종목군들은 위에서는 대응 못하고 11선 근처 내려오는지 체크만 좀 해보고 볼 것 같고, 피롭틱스도 마찬가지로 11선 근처 내려오면은 한번 매수를 해볼지 말지에 대한 고민만 해볼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보면은 로봇 쪽 계속 우상향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전력인프라 우상향 중에 있으며, 기타 이제 유리기판이라든지 뭐 테마주 흐름이 매우 강한 상태에서 제약바이오는 핑퐁 하죠. 하루는 올랐다 하루는 빠졌다 하는데, 제약바이오는 안에서 괜찮은 종목군들만 몇 개만 체크만 해놓고 계속 보시면 된다 생각이 들어요. 우선적으로 SK바이오팜은 실적적인 부분에서 좋기 때문에 많이 밀리게 되면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로 대응해 볼 수 있고, 한올바이오파마도 지난번에 매도를 하고 올라올 때 매도를 다 하고 한 37,000원 정도 받는데 안 밀려서 사지는 못했는데, 이런 종목분들도 계속 이 구간에 내려오면 트레이딩 바이를 시도해야 됩니다. 퓨처캠도 마찬가지로 좋은 데이터를 올해 1월달에 발표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속 올라오는 걸 시도하는 종목군들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수로 대응해서 뭐 단기 트레이딩과 스윙을 병행해도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제일 먼저 뭐가 될까? 그전에는 이제 전진건설 로봇이 이 재건 쪽에서 굉장히 세게 올라오고 신규 상장했던 이 고가를 넘기고 또 넘기고 하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의 주가에서 돌파를 하든지 깨지든지 둘 중 하나에 위치입니다. 근데 오늘 대동이 실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트랙터를 300억 규모 계약을 해놓고 트랙터가 출하가 됐죠. 기사를 읽어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돈을 안 받고 넘긴 걸로 알고 있었는데, 돈을 선입금을 받고 트레이드 무역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참 긍정적이게 느껴지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농업 중심 국가였기 때문에 이 트랙터의 신규 진출, 그리고 기존 우크라이나의 트랙터 시장을 과점했던 러시아산 트랙터를 이제는 안 쓸 것이기 때문에 시장 확장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하게 거래가 들어왔고, 최근에 고점을 넘는 강력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한 차례 눌렸다가도 이 구간을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차례 급등하면 이런 윗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열리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전력인프라 쪽도 매우 강해요. 저희는 일진전기를 사실 이날 좀 들어갔다가 약간 물려 있었는데, 올라올 때 뭐 약수익으로 사실은 팔았습니다. 뭐 좀 물려 있다 보니까 약수익으로 팔고 공략은 못했는데, 일진전기도 굉장히 추세를 잘 만들었고, 효성중공업도 일단
눌리면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도 이렇게 박스권 뚫고 신고가를 낼 수도 있는 상황 속에 LS 렉이 시간 외에 한 6% 정도 뭐 XAI 향 데이터 센터에 러브콜이 쇄도해서 공급을 준비 중에 있다. 취중 단계에 있다. 공급 계약이 되게 되면 연간 2천억에서 3천억씩 매해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좀 나왔는데 이런 거 자체가 지금 분위기가 전력 인프라가 좀 좋게 작용해 주는 것 같습니다. 시간 외에서 제일 일렉이 좀 급등을 좀 보였는데요. 이 윗구간에서 일단 시가가 출발을 하겠죠. 시간외가 14,200원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참 중요한 구간인데 여기가 돌파돼 버리면 월봉상 앞에 매물이 약한 구간에 또 들어오네요. 여기를 돌파시키면 기대감으로 이런 윗구간까지 열어놓고 볼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가의 흐름이 얼마나 세게 들어올지 이거는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 매수는 당연히 안 할 생각이고 시가 매수라든지 당연히 안 할 생각인데 시가에서 터지는 거래 대금의 강도에 따라서 트레이딩을 할지 말지를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저는 사실 파인텍을 매매를 했었고요. 파인텍을 시간에서 그 양자로 그리고 회원님들한테도 이거를 올라갈 때 좀 밀리면 상따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파인텍이었고 오늘은 센즈랩이 또 오후에 이슈를 좀 몰고 오면서 좀 강하게 올라왔죠. 그래서 센즈랩 좀 강하게 매매를 하고 좀 여기에서 팔고 밀릴 때 상따하려고 했는데 뭐 브레이크 없이 올라가 버려 가지고 종목은 다시는 또 들어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이제 뭐 몇몇 종목군들은 매매를 했는데 별로 의미 없는 매매들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센즈랩이 오늘 보안 관련해서 강하게 앞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상한가가 좀 나왔기 때문에 내일 모르겠네. 갭이 얼마나 뜰지. 갭이 뜨게 되면 좌우지간 갭이 약하게 뜨면 여기에서 밀렸다가도 한 차례 반등하는 그런 흐름 정도 발생하지 않겠냐 정도 생각이 되네요. 생각이 들고 그 밖에 로봇주들 내일도 관심 있게 보고 대동 그리고 SOS랩 이 종목도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 의미 있는 구간을 자꾸 트라이를 하는데요. 이 앞전 고점을 넘기면서 시세가 강하게 분출되는지 정도는 체크를 하고 볼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